엄마 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저희 아들도 태어났을 때 네. 신생아실에서 나올 때 검사를 해주시다가 음. 딤플이 있다. 근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닐 수 있으니까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라. 성과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 딤플, 신생아들 엉덩이 딤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 딤플이라는 거는 영어로 보조개 네. 또는 옴폭, 움푹 말고 옴폭 파인 곳을 옴폭. 의미해요. 그래서 아기 엉덩이 골 사이가 옴폭 파인 곳을 엉덩이 딤플이라고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꼬리뼈 끝과 이제 딤플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부위가 Y자로 이제 주름이 나 있는 네.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단명이 아니라 증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긴 걸 생긴 거. 얘기를 우리 하는 눈이 거죠. 작고 크고처럼 네, 네. 생긴 거고, 이 증상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 신생아의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발견된다고 해요. 근데 10명 중에 1명이면은 좀 꽤 흔하죠. 편이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도 계속 추적을 해보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피부만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다예요. 그러니까 보조개처럼. 얼굴에 나 있는 보조개처럼 네. 피부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없죠. 네.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이 찌면은 보조개도 우리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살이 통통하게 찌면은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더라도 피부만 들어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드물게 이제 딤플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척추 기형이 동반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은 척추에 영구적인 문제가 생기는 척추 견인 증후군이라든지 이분 척추증과 같이 선천적인 척추 기형, 척추 질환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딤플을 좀 추적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검색을 하다가 척추 질환 이런 거 보고 약간 그죠. 그런 생각이 나요. 맞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에 올릴 때는 내가 괜찮았어라고 안 올리잖아요. 나 이래가지고 진단이 됐어 이런 걸 많이 올리시니까. 그리고 이제 딤플, 뭐 신생아 딤플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뭐 백과사전 이런 데도 거기에 뭐 다 들을 나와 수 있다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것까지 다 보게 그쵸, 되잖아요. 그쵸. 신생아 때는 걷는 시기가 아니니까 맞아요. 딤플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초기 단서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딤플 중에서도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게 흔하지는 않겠죠? 네, 다행히도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딤플만 있고 다른 거는 모두 건강한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흔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유럽 소아영상의학 학회에서 2015년도에 이제 건강한 신생아 중에 dim플만 있는 경우죠. 네. 그런 경우를 이제 대규모로 조사한 그 논문이 있는데요. 단순 딤플만 있는 건강한 신생아 3,884명을 대상으로 이제 초음파를 다 시행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중에서 초음파 상에서 척추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3% 정도가 있었고요. 그 친구들을 또 몇 달 동안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결국 척추 기형이 있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까지 간 케이스는 단 5건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은 0.13% 정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일단 1000명 중에 한 1명 꼴. 그렇죠. 네. 과잉 검사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는 약간 좀 애매한 5명이 초음파라는 걸 통해서 발견을 해낼 수 있다면 이게 맞아요.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이게 안 들거든요. 나중에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좀 딤플이라는 애매하죠. 것이 척추 질환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해낸 게 나는 되게 저는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쵸. 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라는 기계가 있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0.13%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신생아 중에 또 딤플 말고 다른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이런 확률이라는 것 뿐이지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다른 증상은 어떤 게 같이 있어요? 딤플 주위 피부에 반점이 있거나 혈관종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고 엉덩이 그 딤플이 있는 주위에 털이 조금 수북히 나 있는 경우 조금 비특이적인 것들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딤플 주변을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한 조직이 만져지는 경우 딤플이 항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 딤플의 깊이가 다른 애들보다 또 깊은 아이들, 중심선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라면은 이런 확률이 0.13%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가끔씩 또 소아과에서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좀 아기가 너무 어려서 검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 맞아요.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는 가요. 네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물론 이게 응급질환은 아니어서 당장 지금 오늘 아니면 검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이가 6개월이 지나가면은 척추 뼈에 골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초음파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아시다시피 MRI를 아예 훨씬 찍으면 어렵죠. 이제 재워야지, 그렇죠. 또 큰 병원 가야지, 또 애기도 힘들잖아요. 네. 번거롭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MRI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초음파로 확인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쵸. 우리 아들이 이제 체중이 좀 적게 태어나가지고 이 엉덩이도 초음파로 봤지만 뇌도 초음파로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신생아 때 초음파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훨씬 보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보기가 쉽고 아이도 그렇게까지 그리고 막 초음파 힘들지 자체가 않고. 아이한테 해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혹시 걱정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초기에 하시는 것이 네. 나을 수 있겠다. 병원에서 권유한다면. 뭐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 일부러 선생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혹시 딤플 아닌가요? 이러면서 딤플 그러실 아닌데. 필요는 근데 없는 좀 거죠. 과도하게 또 걱정해서 오시는 분이 딤플처럼 있으면 보일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는 신생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엉덩이 딤플은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 건강한 아이에게서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아주 드물게는 척추 기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사인이므로 소아과 선생님이 좀 권유를 한다면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초음파가 되니까 이제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퀭해서 오세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딤플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초음파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검색을 엄청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막 조언도 막 듣고 이래가지고. 조금 게을러야 돼. 약간 저처럼. 그래서 막 엄청 막 수술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빠삭하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검사하고 정상이라 그러면 막 우시는 분도 있고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제가 뭘 잘못해서 딤플이 생겼을까요? 이러면서 막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증상이고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는 확인을 하려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마음을 안심하고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